KB증권 일반 청약자는 가진 주식의 25.9%만 매도하였습니다. 아직 74.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엠로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플래티어 2일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로의 최종 유통 물량입니다. 엠로는 공모가 22,6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26억 원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합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6.98%였지만 264.73%가 배정되어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18.48%가 되었습니다. 올해 평균 배정 비율이 267.24%인데 거의 평균에 가깝게 배정된 것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 만큼 유통가능 비율도 소폭 내려갔습니다. 엠로의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53.93%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661억 원이 됩니다. 엠로의 의무보유 확약 264.73%는 올해 51개 종목 중 2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괜찮은 의무보유 확약 배정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의 661억 원은 에브리봇의 86%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의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의 70%는 기존 주주입니다. 국내 기관이 18%, 일반 청약자가 9%, 외국인 기관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주들의 매각 가능 물량이 464억 원이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120억 원, 일반 청약자가 57억 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21억 원입니다. 공모주주의 물량은 198억 원이지만 기존 주주의 물량이 464억 원입니다. 엠로의 상장일은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각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상장일 이후 추가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라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대신 상장일 이후 풀리는 유통 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상장 후 3개월까지 풀릴 수 있는 추가 물량은 2.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엠로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코넥스 주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의 경우 상장일이 다가오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에브리봇의 경우 상장 전 공모가까지 위협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브리봇과 달리 상장 전일 주가는 26,000원으로 공모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청약 기간보다 2.6%만 하락한 것입니다. 엠로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아 기준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리봇이나 다른 종목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는 23,000원대의 기준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가가 유지되면서 기준가는 25,050원으로 크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는 공모가가 아닌 25,050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51,100원이 되고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면 22,550원이 됩니다. 공모가 22,600원에 비해 50원밖에 하락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는 15,800원에서 65,200원 사이가 됩니다. 올해 상장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과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종목은 C랩입니다. C랩은 33.1%의 시초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경우 시초가 상승률이 일반 종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규모가 컸던 에브리봇은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엠로는 에브리봇보다는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매각에 따라 주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엠로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는 코넥스 이전 상장하는 기업으로 상장 전 주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준 가격이 상승하여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기준가가 공모가 22,600원이 아닌 25,050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초가 하한가가 되어도 공모가보다 조금 하락한 22,550원이 되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은 큰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한 원티드랩, 크래프톤, HK이노엔, 카카오뱅크 등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신규 상장 종목에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플래티어 2일차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2일차 상장했던 HK이노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승함에 따라 매수세가 카카오뱅크로 이동하여 HK이노우에는 소외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래티어는 상장 1일차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상한가 잔량은 약 389만 주입니다. 상한가 매수 잔량이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 수인 203만 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상한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래량이 43만 주로 유통 가능 주식수의 약 5분의 1 정도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KB증권 일반 청약자는 가진 주식의 25.9%만 매도하였습니다. 아직 74.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7.25%만 매도를 하였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약 33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약 10만 주의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티드랩과 달리 1일차 거래가 너무 적었던 상황입니다. 교보증권 및 일부 증권사가 1일차 매물을 독식하였습니다. 해당 물량이 2일차에 바로 매도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 중 상당수가 2일차 시초가 매매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차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플래티어는 2일차인 금요일이 상장일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랩과 달리 1일차 거래량이 없었던 플래티어 2일차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유하신 일반 청약자분들은 모두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티드랩과 크래프톤, HK노행, 카카오뱅크는 모두 3, 4천억의 거래 대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래량이 웬만한 신규 상장 종목 1일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HK노엔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장 4일차에 처음으로 기관이 순매수를 한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일차를 제외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HK노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